마침 기타를 치고 있었으니까 내가 간택한 기타 얘기나 할까? 어떻게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게 아직 새 줄이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줄이 너무 살아있어서. 저는 약간 죽은 줄을 좋아하는데 마이크가 너무 낮다 이거. 저의 원래 예전 메인 기타들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새롭게 간택된 기타들 위주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제 개인 채널에서 한번 쭉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서 뭐 그 기타들도 소개는 하긴 하겠지만 가볍게 하고 지나가고 일단은 그리고 그 저번에 나고상가 갔을 때는 그냥 이 마이크로만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진짜 녹음할 때 쓰는 이 U47로 해가지고 녹음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 이게 확실히 메인 기타랑 비교를 좀 해볼까? 제가 이제 뭐 녹음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좀 작업하는 노래가 그 뭐랄까 좀 최대한 편안하고 사람들이 듣는 기타 소리에 익숙한 그런 소리들로 녹음을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이걸 쓰거든요. 마틴의 D41인데 얘는 뭐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세션 국민 기타? 무조건 한 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타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타 치면 딱 듣던 소리 나요. 마틴 그 특유의 좀 저음도 많고 좀 부드럽고 약간은 먹먹한 듯 하면서 하이도 있고 이런 소리 가까이서 살살 치면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최대한 살살 치면서 녹음하거든요. 뭐가 있을까? 뭘 쳐보면 좋을까? 이런 스트러밍 할 때도 최대한 얇은 피크로 이거 존 피어스에서 가장 얇은 피크인데 빨간색. 근데 이거는 인터넷에 짝퉁이 많아가지고 잘 사셔야 됩니다. 짝퉁 사면 정말 질 떨어지는 이상한 플라스틱 이런 게 오거든요. 저도 한번 당했던 적이 있는데 존 피어스 제일 얇은 피크를 쓰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얇게 된 이 피크로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서 저는 여기 스팟을 이렇게 딱 보게 하는 걸 선호해요. 이게 뭐 홀에 하시는 분도 있고 뒤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데 저는 여기를 선호하고 이거를 가까이 대고 최대한 살살 치는 거죠. 스트러밍 녹음할 때도
그래야지 뭔가 이 기타의 특유의 줄의 질감하고 기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좀 세게 칠 때는 좀 거리 떨어져서 이러면 좀 더 터프한 소리 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손가락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웬만한 그냥 발라드, 보통 발라드 녹음할 때 어쿠스틱을 많이 하니까 살살 하는 편이죠. 바꿔야 돼. 볼륨 클립 뜨지 않을 정도로만 체크하면서. 이거랑 깁슨이랑. 근데 마틴 듣다가 깁슨 소리를 들으면 좀 저음이 너무 없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제 매력이 다른 거니까. 마틴은 가끔 너무 저음이 많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디 모양 자체도 다르고. 확실히 좀 더 약간 좀 고음역대가 좀 살아있잖아요. 살살 칠 때는 피킹도 스트러밍도 좀 조심해서 하는 편이고. 다른 키로 해볼까? 그래서 최근 작업한 노래는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특유의 좀 이 브라이트한 소리랑 잘 맞는 음악이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주작실 채널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 거리랑 거리에 따른 이 기타 치는 강도를 좀 조절하는 거를 유심히 하시면 각자의 작업물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깁스는 이런, 근데 아직 새 기타라 좀 더 에이징도 해야 되고, 줄이 좀 더 에이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다 보니까 깁스는 아주 만족스럽다. 에이징이 되면 그 기타 줄의 그 특유의 이런 손소리라던가 그 듣기 싫은 그 고음역대의 그 쏘는 소리들이 좀 사라지죠. 저는 그걸 좀 선호해가지고 좀 이렇게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너무 이게 줄이 녹슬거나 좀 너무 죽으면 또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몇 달 정도 사용한 줄을 제일 선호하긴 해요. 소리가 제일 좋아, 그게. 그리고 또 깁슨 말고요,
J45 말고 이제 한동안 요 기타를 공연 때 들고 다녔죠. 이게 00028EC.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에릭 클랩튼 기타 선호하는 거를 당연히 아실 것 같고, 근데 어쿠스틱 기타도 우연히 어디서 쳐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거든요, 마틴에서. 이게 이제 줄이 죽은 소리예요. 좀 이렇게 나이 든 소리. 확실히 좀 느껴지죠. 근데 얘는 좀 잘못됐다. 너무 오래 방치해둬가지고 줄을 한번 갈긴 해야겠다. 이거는 라이브 하려고 애초에 그 픽업이 내가 픽업을 따로 달았나? 픽업을 달아주셨다. 살 때 아예 달아달라 그랬어요. 이게 거기 수원 가가지고 수원까지 가서 제가 에릭 클랩튼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넥감 때문이거든요. 그 소프트 V넥을 쓰시더라고요, 에릭 선생님께서. 네, 일렉도 그렇고 어쿠스틱도 그렇고 이게 저랑 너무 잘 맞아서 되게 편한 거예요. 사실 깁스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약간 지금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라이브 때 너무 편해서 계속 한동안 사용했었죠. 뭐가 좋을까? 그냥 전형적인 OM 바디, 좀 작은 바디의 소리? 이렇게 줄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손에 땀도 좀 묻고 그리고 막 습기나 이런 걸 먹어서 이렇게 눅눅해지면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게 좋아요. 어차피 저는 항상 가까이서 치기 때문에, 그리고 픽업으로 나가는 소리는 사실 이 피에조 소리로 나가고 녹음할 때는 가까이서 살살 치기 때문에 이 기타에 필요한 고음이 다 들어가서 뭐지? 이게 좀 줄이 따뜻해지면 이런 소리가 난다. 이거는 그냥 무작정 편해요. 편한데 소리도 좋고, 또 에릭 클랩튼 선생님의 시그니처이기도 하고 이게 있고, 그리고요 일단 그 마틴을 한번 마틴 쫙 소개할게요. 새로 생긴 마틴. 여기에 콜링스 형제들이 여기 자리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다 소개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세 개 다 가져가야겠다. 일단 얘랑 얘 넣어놓고 바닥에 놔야겠다. 얘가 D45입니다.
그 마틴 디바디 중에 이제 가장 높은 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튜닝 하실 때 또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튜닝은 항상 이렇게 위로 올려서 맞춰서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하다가 내리면서 맞춰서 끝내면 치면 칠수록 다시 튜닝이 다시 내려가요. 쫙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튜닝이 안 맞으면 한번 풀었다가 올리면서 튜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 D45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고 가장 높은 레벨의 모델이라서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너무 좋은 기타죠. 너무 좋은 기타고 또 빌드 퀄리티도 뛰어나고 이렇게 혼자 치면은 이게 기름지고 좋긴 한데, 아까 얘 D41 메인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소리들이랑 잘 안 묻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악기들이랑 이렇게 했을 때 섞어서 치면, 그러니까 저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러니까 얘의 그 기름지고 이 혼자 쳤을 때 그 풍성한 이 느낌이 이렇게 사라지고, 좀 뭐라 그래야 돼? 사라져. 그래서 다른 악기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가지고, 뭐 재음악 작업을 해도 그렇고 이렇게 의뢰받은 기타 작업을 해도 보통 그렇게 느껴지고, 모니터를 하면.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중저역대가 믹싱을 하더라도 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D41 정도의 그 악기 레벨이 합주나 뭐 음악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워낙 좋은 기타죠. 소리가 좋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엄청 부드럽고 되게 기름지고. 좋긴 좋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좋다 해서 녹음을 하면, 뭐 드럼이라던가 이렇게 좀 센 악기랑 묻으면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 이렇게 돼. 그리고 또 믹스를 하게 되면 막 저음역대도 깎고 뒤로 숨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타 어디 갔지? 이렇게 돼요. 들으면 기타가 어디 갔지? 얘는 살아남거든. 그 따뜻한 그 질감. 그거 너무 좋은데. 이 색깔이 변했네 이거. 고무 기름이 뭔가 이렇게 묻었나 보다. 저 케이스에서 천 같은 거 덧대야겠다. 그 스탠드나 이런 거에, 저 옆에 작가님 옆에 있는 저 기타도 보면 바닥에 그 하얀 부분이 색깔이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바닥 보면 피니쉬가 뭐랑 이렇게 화학 작용을 뭐 일으키나 봐요. 근데 뭐 귀찮으니까 다 막 될 수도 없고, 뭐를 또 이런 것도 일종의 매력이라는 또 아르페지오.
끝내주네. 근데 이게 저 케이스에 있으면서 악기가 좀 더 익었어. 이게 좋은 온도와 습도에 오랫동안 이렇게 줄도 풀어진 채로 보관되면서 좀 익었네. 오. 줄도 좀 됐고. 그러네. 너무 좋은데? 잠깐만 다시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 혹시 얘는 좀 투박한 맛이 있고 그죠? 좋긴 좋네. 나의 편견이었나? 그리고 이게 또 사람 귀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날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나를 좀 객관화 시키고.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저 중저역대가 더 있어서 그러니까 악기의 밸런스 자체는 이 자체로 너무 좋은데 다른 악기에 묻기에는 확실히 그렇다. D45가 있었고요. 다 세워놔야겠다 그냥. 그리고 저의 최애 기타. 이 기타는요, 그 OM28 어센틱이라는 모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어센틱이라는 그거 자체가 그 마틴 초창기에 만들던 그 빌드 방식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려고 보면 마크도 없고, 그리고 트러스 로드도 원래 이렇게 여기 기타 넥 안에 철심이 길다랗게 들어가서 넥이 휘면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런 기타인데, 전 이 기타는 더라이츠 작업할 때, 더라이츠 앨범 작업할 때 거의 메인으로, 그래서 뭐 그 바람이 불어오네라든가 그리고 그대에서도 아르페지오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음한음이 너무 또렷하고 그 이 나무의 질감이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거 기타 사고서 이렇게 막 그때 한창 외부 막 송캠프도 자주 하고 외부 작업도 좀 할 때였는데 그때 막 친한 작곡가 형이 기타 뭘로 쳤냐고 너무 좋다고 사가지고 딱 좋죠 좋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바디가 작아서 사실은 원래 OM 바디는 보통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런 뭐 핑거 스타일이라든가 아르페지오 위주로 많이 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냥 이거 자체로 막 스트러밍해도 너무 좋아요. 기타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 점 없는 느낌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최애 기타입니다. 1등. 그렇고 OM28 뭐 이 정도면 되겠죠? OM28? OM28은 이렇고 그리고 회심의 기타가 또 있습니다. 웨임퍼 어센틱. 또 피니쉬도 라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라카 피니쉬 좋아하거든요. 뭐가 달라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아서 보면은 딱 봐도 이거는 막 반사도 심하고 얘네 두 개는 근데 이거는 그 나무의 질감이 좀 굉장히 얇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약간 매트하고 딱 그 피니쉬의 질감이 다르잖아요. 좋은 기타, 좋은 나무를 쓴 악기들은 보통 라카 피니쉬를 하죠. 나무를 더 이렇게 잘 사용하면 좋으니까. 이게 우레탄 피니쉬인가? 정확히 알아봐야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원래 보통 좀 두꺼운 피니쉬는 우레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스펙은. 그리고 요거가 이제 회심의 기타인데요. 이게 00045 죄송합니다. 00042 어센틱이에요. 0042 어센틱. 이것도 튜닝을 좀 할게요. 항상 튜닝은 아래에서 위로 해주죠. 저는 항상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턴테이블 사러 갔다가 라디오 사왔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 수원의 그 매장에 어센틱 기타가 있다는 걸 알고 가서 그 OM28 어센틱을 이제 예전에 구매를 해서 거기에 정말 좋은 마틴 기타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그 00028 EC 이 에릭 클랩튼 모델을 라이브 때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그 기타를 사러 갔어. 그래서 그 마틴의 000 바디에 꽂혀가지고 그 특유의 이 잘록한 또 작은 이 바디를 좀 써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매장에 00028 EC가 그 전날 다른 분이 사가셔서 기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나 들어오는데. 근데 멀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계신 사장님이셨나? 아니면 뭐 팀장님이셨나?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팔지 않고 소장하려고 하던 기타가 요 기타였는데 0002 어센틱. 근데 이것도 어센틱이니까 트로스도 없고 근데 요거는 또 4이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이거 로고는 있고 어쨌든 쳤는데 이 나무가 되게 귀한 나무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모델명을 치면 모델 번호를 치면 이게 스펙이 나올 텐데 하드 케이스 안에 있을 텐데 000-42 어센틱. 나무가 되게 비싼 귀한 나무였는데 1939 어센틱. 1939 어센틱 맞잖아. 맞아. 마다가스카르 우즈우드 축구판.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나무고 굉장히 소리가 특이한데 이 바디 이 좋은 나무를 써서 그런지 음. 이 바디의 울림이 막 아무튼 그래서 꽂혔어. 그날 꽂혀가지고 이걸 사왔어요. 요 느낌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기타의 특성상 좀 약간 좀 이런 류의 이런 걸 쳐주거나 확실히 이게 막 바디 사이즈랑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듣기도 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이게 바디가 작아가지고 튀어나가는 소리가 세니까 바로 클립이 뜨네. 저거도 뛰어가면서 봐야겠다. 굉장히 매력 있는 기타예요. 특유의 이 피드백, 이 딱 기타를 쳤을 때 바디가
빡 하고 울리는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고 바로바로 몸으로 전달돼가지고 치는 재미도 있고. 확실히 이 기타는 이렇게 막 스트러밍보다는 이런 약간 통통 튀는 이런 느낌? 00042 1939 어센틱 이고요. 아 더워라. 아. 네. 아니 아직 남았는데? 자, 아니 남았어요. 소개할게. 그리고 테일러가 이제 생겼죠. 테일러가 이제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테일러 아니, 안 쓰던 테일러를 갑자기 공연 때 항상 이걸 쓰니까. 근데 그 일단은 저도 테일러에 좀 적응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914 CE이거든요. 914 CE. 그러니까 914가 그러니까 마틴으로 치면은 OM 바디보다는 조금 크고 D 바디보다는 작고, 근데 이게 컷어웨이가 돼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CE는 픽업이 달린 것들이 CE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뭐 숫자에 따라서 뭐 나무도 다르고 뭐 바디 사이즈도 다르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잡해가지고 모르겠고 914예요. 914인데 테일러가 픽업이 미쳤어. 이 픽업 소리가. 픽업 소리를 한번 꽂아서 해봐야 되나? 일단 소리는 한번 튜닝을 해야겠다. 빌드 퀄리티도 되게 좋고 이런 헤드머신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 되게 기타를 잘 만들었어요. 밸런스가 되게 좋은 느낌. 마틴이랑은 정말 다른데.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로 원래 어쿠스틱 기타들은 그 넥이랑 바디랑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테일러 기타들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저도 기타를 잘 모르고 쳐요. 뭔가 좀 소리는 다르지만 마틴이랑은 다르지만 밸런스가 좋고 스트럼도 괜찮고
마이크는 이런데 픽업 소리가 밖으로 빼도 되겠구나. 픽업이니까. 픽업 때문에 이제 공연 때는 무조건 얘만 들고 다니거든요. 픽업 소리가 미쳤어. 약간 살짝 리버브를 걸을까? 픽업이 진짜 마이킹한 소리가 나요. 아이고. 이걸 녹음도 해야겠다. 잠깐 끊고요. 끊고 트랙 하나 새로 만들어서 13번 하나 둘 셋. 이게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없거든요, 픽업이. 너무 좋아. 그죠? 그 테일러는 자체 픽업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마틴은 뭐 어디랑 협업해서 만들어서 기타를 만든 다음에 따로 받고 막 이런 시스템인데 테일러는 그 기타에다가 픽업을 달고 나오지 않은 모델에 픽업을 달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하겠지만 이 픽업은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픽업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픽업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런데 우리가 아는 원래의 픽업 소리는 원래 쓰던 메인인 OM 00028 EC로 비교를 해보면 딱 그 감독님 듣던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그죠? 왜 이래? 픽업 소리. 이것도 매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소리에 좀 질렸나 봐요. 너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 소리를 듣고 했었잖아요. 딱 이 새들 밑에 숨어 있는 피에조 소리.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맨날 듣다가 이걸 공연 때 합주 때 딱 가져갔는데 원석이가 이러더라고요. 소리 너무 좋다고.
멜로우한 그 어쿠스틱 기타의 그 특유의 그 고음역대랑 그래서 근데 이 그립감도 너무 좋고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립감도 딱 제 손의 그 사이즈에 맞고 소리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예쁘고 테일러에도 익숙해져 보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있고 또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기타인데 나일론 기타가 하나 생겼어요. 나일론 기타. 나일론 기타 간택.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약간 파스텔 톤에. 이거는 로든이라는 영국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튜닝이 나갔네요. 튜닝이 말짱한 기타가 없네. 근데 기타는 안 쓸 때는 줄을 좀 풀어놓는 게 기타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클래식 기타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클래식 기타여가지고 갖고 있는 게 나일론 줄 기타들이. 근데 이 기타는 클래식 그 나일론 줄을 사용하는 뭐 이런 헤드에 나일론 줄을 사용 기타긴 하지만 클래식에 어울리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특유의 그 멜로우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멜로우하지 않아요? 클래식 기타가 원래 약간은 좀 원래는 진짜 클래식 기타는 이렇게 팡팡 터지는 소리가 저도 클래식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악기에 더 포텐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타의 특성 자체가 좀 이게 나일론 줄이라 튜닝하면 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소리 자체가 좀 되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듯한 느낌? 아이고. 그래서 요번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곡들 중에 나일론 기타는 요걸로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랑도 잘 맞는 거. 이런 기타는 진짜 하루 종일도 칠 수 있죠. 부담이 없으니까 소리가. 너무 좋아. 약간 색깔도 좀 파스텔 톤의 분홍빛도 좀 나는 것 같고, 너무 나무도 그렇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하여튼 뭐 그 기타 소개를 하지 않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요 기타들이 간택이 되었다는, 기타 인플루언서에 간택이 되었다. 다 각각의 쓸모가 있고 또 잘 사용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다 좋은 기타죠. 네. 얘기하고 보니까 얘만 그냥 특이하다고 끝났네. 얘는 사실 진짜 그냥 콜렉팅 한다는 의미로 귀한 기타니까. 이거 너무 좋다.